네, 매일 여러분에게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금액은 하루가 지나면 쓸 수 없게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그 돈을 다 찾아야 되겠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86,400초를 부여받지만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시간은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없고요. 또 내일을 위해 아껴둘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버리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의미, 바로 시간이겠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잘 쓰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처럼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이희구 씨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시간은 금과 같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낼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인생의 지름길만을 가르쳐주시는 우리 김병숙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들은 마치 시간이 적다고 불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시간이 많은 무작정하게 흘린다. 이것이 유명한 철학가 세네카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수 있죠. 예. 네. 오늘도 감동하면서 네. 네, 이렇게 지금부터 또 앞으로 더 달라질 그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50대 여성들의 취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번 주 오늘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50대의 취업에 성공한 여성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십니다. 네. 그녀의 노하우 함께 공유해 볼 거고요. 네.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요. 네. 같은 연령대 아니,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혼날까 봐. 네. 혼나지. 끝나고 봐. 근데 방송이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마음껏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해볼까요? 네. 50대를 맞이하면서 좀 불안한 점 혹시 있으세요? 불안해요. 40대에는 뭐 이렇게 불혹이라고 해서 뭐 움직이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지나서 50대는요. 왜 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세요? 난 이거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40대에는 꿈쩍도 안 했었어요. 50대 돼서는 더 불안한 이유는 저도 사실 제 자신이 잘 모르겠고 네. 우리 교수님도 50대 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저는 사실 그 제 직업이 다양했지만은 네. 연구원도 2번 하고 교수도 2번 합니다. 근데 제 선배가 네.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50이 되면은 연구 능력이 떨어져서 연구를 할 수 없다. 어머, 어떡해요. 정말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은연중에 네. 저한테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근데 그분이 50대가 되니까 예. 그 즉시 연구원을 그만두고 이제 초야에 가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소식을 딱 끊고. 네. 어머, 근데 교수님은 아직도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수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업을 이제 전환한 거죠, 교수로서요. 그래서 제가 50대에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는 거는 신입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50대에 네. 새롭게 직장을 얻고 난 많은 행동 제약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사람하고 다르게 네. 뭐 하다못해 예의 범죄도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또 뭐 그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익숙함에 잊지 말라는 그런 계시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삶에서 좋은 그런 거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50대, 저 지금 50대죠? 저기 깜빡 제 나이를 잊었습니다, 순간적으로. 50대가 되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곳에 가도요,
제가 더 예의 바르고 점잖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네네. 강박관념도 생기고 예 남들의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출발이라는 어떤 그런 도약의 발판에 서 있는 것도 같고 그 정도 나이 되면 뭔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도 뭐 이 정도의 돈도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재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네. 나설 때 좀 더 불안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50대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데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에 딸려 있어요. 사실은 불안하다는 거는 자기 마음의 상태지 그게 누가 불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성들을 우리가 생계형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생계형이라고 보지 말고 이거를 내 꿈을 실현하는 하나의 발판이라고 그 생계형 뒤에는 좋은 네네. 점은 그거죠. 네. 근데 생계형이라는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한다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좋은 점을 생각하면은 자기 꿈을 실현하는 하나의 그런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 큰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불안해하기보다는 일단은 열심히 준비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 50대 여성들도 정말 당당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사실 불안하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 통계청에서 하나 조사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2050년이 되면 국내 인구의 41%가 그러니까 네. 거의 반에 가까운 수치가 노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지금 노동력도요. 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50년이 되면 50세 이상의 노동력 비율이 50%를 넘어설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다시 나온다. 그렇죠. 그런 얘기거든요. 예. 자식에게 이제 노후를 좀 맡기고 이제 편하게 살아봐야지 이런 세대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겠죠. 네.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것 이게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역할이자 또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그러면요. 심각해요. 사실 조금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좀 겁이 나는데 네, 두려우네요. 50대들이요. 아까 생계형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정말 오직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옹지마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2050년이 몇 년 남았습니까? 이제 뭐 한 30년 조금 넘게 30 남았죠. 우리 약하죠. 34년 정도. 34년 되면. 년이랍니다. 그러니까 34년, 지금 50대라면은 34년은 너끈히 살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2050년에 인간의 수명은 150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50세라는 거는 150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청소년 지난 거예요. 그렇네요. 3분의 1밖에 못 산 거네요. 네. 반항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사춘기 때문에 왔는데. 네. 50대라는 거는 새로운 20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그게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오래 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되고 또 다른 삶을 개척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50대에는 30년 이상을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은퇴해서 생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새로운 20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 그게 나한테 30년이 있다. 이런 네. 얘기죠. 예. 저 지금 20대 시작해서 지금 딱 시은이니까 30년 이거 30년. 했거든요. 네. 딱 지금 또 다른 30년을 또 살아야 다른 되겠네. 30년. 그러네요. 나 그거 해야 되네. 그거. 그거 알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교수님께서 은퇴 후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8가지 수칙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내 삶의 주인공은 나. 네. 이건 부연 굉장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은 체면을 중시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은 남이 어떻게 볼까봐. 그러니까 자기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도 교수님을 위해서 행복해지시길 바래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자. 이거 멋지네요.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네. 자기만의 독특한 남과 차별화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네. 꿈이 있는 여성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런 차별화, 그런 네. 자기의 브랜드,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세 번째,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투자다. 네. 공부를 우리가 이제 대학교 4년을 했다 그러면은 네. 그거 가지고 직장에 직업으로 써먹는 게 한 3년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100세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고. 그런 상황이 오고 지금 102세 영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멋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나만의 업을 찾아라.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풍조가 있어요. 유행 풍조. 네. 그 유망 직업 이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뭐 유망하다 그러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바리스타 같으면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커피집이 넘친다 네.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업을 찾는 게 아니라 남이 좋다고 하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에 맞는 나의 그런 직업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재취업, 창업, 사회활동의 갈림길에서 라는 얘기는 뭐죠? 이게 이제 우리가 50대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거냐 물어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 나오고 있어요. 네. 재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한다고 그러죠. 네. 근데 이 세 가지를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보기보다는 내가 오랫동안 집에서 있었다면 맨 처음에 사회를 들여갈 때는 사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사회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하거나 뭐 재취업해서 어떤 노하우가 생기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네. 자영업자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나를 둘러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네. 이거는 우리가 간과하는 건데 네. 내가 일을 하려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다 심어놔야 돼요. 하다못해 내 이웃집도 만들어놔야 되고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친정어머니한테 맡긴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회에서 지원하는 시스템도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운영해야 되겠다. 내 시스템을 가동해야 네. 되겠다. 네. 이게 정확히 섰을 때 사실 재취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허둥허둥 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렇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인생 설계도를 작성하라. 네. 예. 이거는 50대부터 지금 150세 산다는 거는 100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그거를 계획을 써놓고 움직여야 됩니다. 네. 막연히 살 수는 없는 거죠. 그전에는 막연히 살았어요. 네, 그전에는. 네. 근데 50대의 새로운 인생은 계획된 삶. 왜? 내가 살아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아주 계획을 짜서 한다면은 굉장히 뿌듯한 그리고 네. 나만의 그런 즐거운 삶이 되겠죠. 네.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진로 일기로 동력 만들기. 예. 이 진로일기라는 게 독특한데요. 네. 진로일기라는 거는 계획서에 따라서 일주일마다 쓰는 겁니다. 네.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실행도가 너무 낮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초과했든지 이런 걸 봐서 그 인생의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진로일기를 보게 되면은 150세까지 어떻게 살 거라는 것까지 다, 그러니까는 가족의 관리, 자산 관리, 또 뭐 자기의 그 직업에 대한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까지 다 망라된 계획서입니다. 네. 그 계획서에 따라서 일주일마다 그것이 정확하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하게 된다면 자기는 나중에 좌절하지 않고 네.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가 체크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기의 미천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네. 맞아요. 무서울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세요. 네.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100년 후까지 써보셔야죠. 머리 아파. 100년. 지금부터 이제 100년 더 저 사셔야 돼요. 50년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앞으로 100년은 열심히 멋지게 사시길 알겠어요.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네. 네. 저희가요, 몇 네. 주 전에 경력단절 여성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면접 아, 예. 보는 네네. 법 이런 걸 교수님께 배웠었는데 네네. 사실 50대 여성들이요, 좀 다시 이제 사회로 나가려고 할 때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고 요즘 트렌드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찔리세요? 아니, 저는 안 찔려요. 괜찮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네. 면접 보는 법이나 네. 회사에 이력서 쓰는 법 이런 것도 다시 좀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한번 실전처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럴까요?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면접 질문은 바로 전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이런 거 정말 많이 라는 물어볼 것 질문을 같아요.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자기를 나타내는 진로 자본입니다. 자기의 진로 자본.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리 있고 명확하게 했던 일을 내용과 직급과 역할과 어떤 책임을 다했다. 이런 걸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명확하게 얘기해야 네.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본이 튼튼하다고 느끼게 되죠. 네. 예. 자, 두 번째로 받는 질문입니다. 전 직장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이거 잘못 대답하면 안 되는 것 잘못 같은데요.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힘들어 죽는 걸려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장님하고 싸웠어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네. 그 힘든 것이 바로 그 직장에서도 힘든 거 같은 그렇겠죠.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이거를 이겨내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네네. 힘든 것이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네.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나를 반성하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는 이직.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네. 이것도 네. 피치 못할 사유를 대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해야 되나요? 그냥 나왔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 병간호 같은 거, 네. 뭐 이렇게 피치 못할 사유. 아, 예. 그다음에 자기가 뜻이 있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나왔다. 네. 이렇게 생산적인 거, 네. 이런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치 네. 못할 사유, 아니면 생산적인 사유 이렇게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분명히 그분은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 네,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 50대 여성 취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여성분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참 기대가 돼요, 저는 이 코너. 오늘 저 좀 그 게스트분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네. 이런 저랑 좀 비슷한 또래이시고 네. 정말 긍정적이고 유쾌하신 분이래요. 전 일단 이렇게 유쾌한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현재 자격증을 몇 개? 몇 개요? 30개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대요. 네.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여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NO 할 때 이번엔 YES를 외친 그녀라고 합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할 그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그녀, 긍정의 아이콘 임순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노란색을 입고 나오시니까 더 환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예. 우리 주제가 분명히 50대 여성의 취업인데 네. 50대 여성 둘 앉아있는데 50대 안 같죠? 제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말 하려고 그랬잖아요. 난 나중에 혼날 것 같아. 아니, 혼날 줄 정말 알아? 저희도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치원 어린이 학생들부터 99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너무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복 전도사라고 이렇게 제가 밖에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 행복 전도사 임순입니다. 네. 아유, 멋집니다. 전도사, 네. 저희 분야에 네네.
많이 그 행복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개그 네, 네. 쪽으로. 근데 또 이제 강의 분야에서 그렇죠. 또 하고 계신데 네네네. 아니 그럼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가족은 지금 현재 이제 아들 하나 있고요. 아들은 네. 군대 갔고요. 오, 세상에. 그러면 50대인데. 네. 근데 하나밖에 못 났어요. 네. 네. 그리고 남편하고 어머님, 또 신우랑 같이 이렇게 삽니다. 네. 와, 성격이 좋으신가 보다. 신우이랑 또 같이 사는. 제가 이제 네. 힐링 강의를 하고 웃음 치료, 네. 뭐 어르신 상대로 아까 제가 99세 어르신까지 네네. 수업을 하면서 과거에는 사실 뭐 욱하는 성격도 있었고 조금 자기 잘난 맛에 조금 약간 뭐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도도한 맛도 있었고 이랬는데 어르신 수업을 하면서 네. 제가 배려심이라든가 오. 또 겸손해지고 네.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뭐 이런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어떤 그런 남편 간의 어떤 갈등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 관계 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네, 모시는 거- 시어머니세요? 아니면 친정? 시어머니. 시어머니. 네, 모시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고 계신데 네. 만약에 네네.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네네. 그런 99세 고령의 어르신들과의 소통하는데 조금 네.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예. 많은 도움이 됐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산 지 한 50대, 딱 50 됐을 때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1년 동안은 사실은 뭐 합병이라고 하죠, 요즘. 합병. 제가 여기 스치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어머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수업을 나간 게 아니자 네. 잠깐 쉬었잖아요. 네. 쉬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머님이랑 같이 합하면서 상당히 합병 아닌 합병도 있었고 왜냐면 소통 문제에서 여러 가지 그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르신들 수업하면서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아니면 치매 어르신이죠. 네네. 치매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많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합병이 없어지고 소통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이해를 하려고 관심을 갖기 위한 표현이구나라는 네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지내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시자가 네. 들어가지 않고 친정이 들어가도 화병은 나요. 맞아요. 친정 어머님하고 또 2년 정도는 또 제가 따로 살 때 오히려 친정 어머님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요? 친정 쪽은 더 하거든요. 그렇죠. 네. 나 해보지도 않았는데 얼굴 잘 알아. 왜냐면 친정 어머님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제 어머님하고는 서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친정 어머님 더 힘들더라고요. 대기업 다니시다가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네. 그만두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좀 욕심이 좀 많았다고 할까요? 왜냐면은 네. 대기업 예전에는 대기업을 들어가면은 진급이 잘 안 됐어요, 여성분들은. 네네. 그리고 호봉도 월급이 좀 적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사업을 하려고 그만뒀거든요. 아니 원래 어떤 회사에 다니셨는데요? S그룹에 네. 다녔었거든요. 아니 그 남들이 그렇게 S그룹은 다니고 싶어 한다는 네. 우리가 제가 아는 그거? 네, 근데 제가 이제 직업을 다양하게 많이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전환할 때마다 성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올렸던 거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네. 군데를. 근데 너무 할 때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그 노력을 했더니 결과가 좋더라고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자신감. 글쎄요, 그러니까 성격이 항상 성향이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없을 거야, 이런 단어를 상당히 싫어해요. 상당히 싫어하고, 그래서, 못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뇌를, 제 암시를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50대에, 그러니까 49세 때, 제가 재단에 이제 경력 단절되다가,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기간에 공부를 하는 와중에, 학교에 한번 지원을 하면 어떨까요?
고50이 다 됐는데. 네, 그래서 네네. 지원을 했는데 20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됐어요. 근데 어머나. 주변에서 강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근데 그렇게 저는 하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부터 준비 과정에 다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갔더니 됐어요. 근데 안담한 게 제가 50대 됐을 때 음악 줄넘기를 가르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음악 줄넘기. 예, 줄넘기. 근데 제가 줄넘기를 10개도 못했어요. 네. 근데 어떡해. 저는 다른 걸로 지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재단 이사장님이 선생님 줄넘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자격증도 없었고 네. 10개도 못했어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탁 뒤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네. 그 줄넘기 가르치시는 그분한테 등록을 해서 8시간 연수를 했어요. 자격증을 따고 연수를 하고 8시간 이렇게 10분씩 쉬고 8시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8시간 동안 줄넘기를 하셨다고요? 네, 근데 자격증을 따고 연수를 끝나고 집에 오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그렇게 리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네. 기술을 집에서 천정이 다는데도 집에서 계속 뛰면서 연습을 했어요. 몇 층에 사셨어요? 4층이요. 밑에 층 세상에나. 어떡하라고 근데 제가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 딱 부임을 했는데 이제 다양한 제가 뭐 심리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격증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줄넘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놀이체육을 2시간을 가르치는데 축구도 같이 하고요. 아이고. 근데 잘해요. 그리고 농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피구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니까 그래도 인기 강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네. 때로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소외된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통이 안 돼서 네네. 이렇게 아이들하고 또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끝나고 나서 버거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해주고. 패스트푸드점 그래서 가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람을 느끼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희가 끊을 시간도 없네요. 아니 그런데 그쵸? 근데 일단 결혼하고 나서 일을 쉬신 거죠? 아니요, 쉰 적은 없으신 거예요? 제가 마케팅 하고 나서 마케팅에서 사실은 아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쉰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서도 꾸준히 일을 했었는데 살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6시 19분 차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살림해가면서. 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케팅에서 최고까지 연봉도 아주 높은 연봉까지 갔었는데 너무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네. 뭐 물론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년 조금 6개월 정도 쉬었었어요. 네. 근데 2년 6개월 쉬면서도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5시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5시면 눈을 떴는데 오전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살림 네. 다 하고 아이 학교 보냈는데도 할 일이 없어서 나중에는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조경, 베란다 정호, 오늘 어이구. 이런 쪽을 공부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도 10%는 저한테 투자를 했거든요. 수입의 10%. 네. 그러니까 수입의 10%라는 거는 뭐냐면 저의 거치대를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이죠. 그렇게 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쉬었는데 쉬다 보니까 남편을 집착하고 남편한테 아이한테 집착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싸우게 그래. 되고 오히려 쉬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존감이 좀 내가 그렇죠. 뭔가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제가 남편 바라보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연한 기회의 그 기간에 기간을 통해서 제가 자격증 시험을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등록을 했는데 막상 따보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은 자격증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에서 너무 좋은 게
구직 여성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지 그 기관 같은 데서 문을 많이 두들겨야 돼요. 그런 기관에서 뭐 이렇게 자기소개서라든가 강의 계획서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 아니면은 그런 모든 거를 커리큘럼이라든가 모든 거를 다 철저하게 컨설팅을 네.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임수님 얘기 들은 것 중에서 그거 딱 하나. 여자가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자꾸 남편한테 집착하게 되고 남자친구한테 집착하게 되고 어디야? 몇 시에 자식한테 들어와? 네, 맞아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맞아요. 그 전화하면 자존심 상하죠. 예. 전 잘 모르겠어요. 아, 뭘 안 한 척해. 왜 그래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교수님. 아, 그러면요. 예, 그거 봐. 맞아요. 임수님 얘기 쭉 들어보셨잖아요, 교수님. 지금 네. 저분의 성향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철학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된다. 그거를 정확히 갖고 있는. 네. 그리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목표 지향을 해놓고 아주 그걸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사람을 이끌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이분의 생활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도전적이고 네. 용기를 갖고 또 그래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는데 왜 벌써 포기하는 거야?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뭐 도움을 받은 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관들이 본인이 체험해 보시니까 어느 본인의 상상 외로 많던가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기간은 각 구마다 있을 거예요. 각 네. 구마다 구직 여성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많은 양성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몰라서 아니면은 또 알더라도 본인들이 자기의 어떤 거를 컨설팅을 못해서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그런 네, 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사실 40, 50대 여성들이, 구직자 여성들이, 물론 30대 같은 경우는 뭐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어서, 또 40대는 마찬가지로 또 뭐 아이 키우느라, 50대 같은 경우는 아이 다 키우고 이렇게 뭐 취업을 막상 하려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많습니다. 너무 근데 많아요? 예. 아,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그 실버 쪽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네. 그다음에 실버뿐만 아니라 아이들, 유치원, 또 유치원에서는 전래놀이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야기, 뭐 동화 같은 거 이야기 아니면은 또 요즘에 그 안전 강의가 또 유행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실버 쪽 같은 경우는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요해요. 제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또 강사도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운동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네. 구에서 한 7명, 8명, 많으면 10명, 11명밖에 안 돼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하기 때문에 많이 뽑아야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정말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미리 포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강사들이 뭐 이렇게 배우러 오는 강사들이 있지만 정말 도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도전하는 게 그 도전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원 이런 데 가서 많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만약에 실버 쪽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실버 어르신들의 어떤 성향을 소통이 돼야 되니까 성향을 알아두면 물론 심리 공부를 하면 좋겠죠. 네. 그다음에 치매 환자들이 많기 이게 10명에 1명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공부. 그렇게 네. 해서 자격증을 네네. 취득을 웃음 하신 치료, 거예요? 운동, 뭐 다양하게 전래놀이, 뭐 놀이, 뭐 다양하게 이런 자격증을 따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근데 여성 발전센터라든가 평생교육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30개를 넘게 따셨는데 네네.
그것이 재취업하는 데 도움이 일일이 다 되던가요? 일일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만약에 경우 웃음 치료를 간다. 그러면 꼭 웃음 치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1시간 안에 짜여진 시간에 명상,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어떤 상처를 내면 치유라든가 이런 거는 심리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명상 네, 음악을 네. 마지막에 명상을 통해서 네. 내면 치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다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뇌경색부터 시작해서 심장질환, 무릎관절. 그러면 그 기본적인 다는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무릎 관절이 가장 좋아지는 그런 운동법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은 실버 체조 제가 네, 댄스 이렇게 이런- 연결해서. 그렇죠. 그렇지. 댄스 이런 거를 가장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1시간 안에 댄스와 여러 가지 그게 도움이 됐던 네. 거예요. 30개는 다 도움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도움은 됐던 것 한 같아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자격증들이겠죠. 그렇죠. 네네네. 네네.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막 궁금해지는 게 생기는데 지금 보면요, 뭐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센터 도움도 받으셨는데 50대 여성들이 취업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좀 힘들어하는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동안 사회생활을 많이 했는데 자기의 그 능력이 뭔지 아셨어요, 이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미천으로 삼아서 이제 지금 강사로 많이 활동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 주부님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미천이 네. 없는 거죠. 그러면은 미천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분도 얘기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여성회관, 그게 이름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하여튼 이름은 다르지만은 네.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또 이제 일하기 본부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가시고 특히 이제 이렇게 장년들한테는 중장년 희망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네, 하고 네. 있죠. 우리나라에 한 50개가 됩니다. 그런데 가셔서 거기에 직업상담원을 만나면은 이런 많은 그 절차를 얘기해 주죠. 그래서 반드시 네. 자기 미천을 마련해야 돼요. 그 네. 미천이 이분은 대단히 많지만 지금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네.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녀의 직업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언제나 유쾌한 그녀 임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국민건강공단에서 백세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가서 운동 가르칠 거예요. 어르신들.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뒷모습이 무척이나 설레고 즐거워 보이는데요. 어머나, 즐거운 에너지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임순희 씨는 80에서 9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 교육을 하고 계신데요. 열정을 다해 수업을 진행하는 그녀.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건강공단에서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운동을 가르치는데 어르신들이 적절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운동을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최대한 건강에 도움이 되게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재미와 건강까지 다잡은 그녀만의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어르신, 오늘 수업 같이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좋죠. 날씬해지고 또 흥풀고 기분 좋습니다. 노래와 함께 가볍게 몸을 풀었다면 이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역시나 마지막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이렇게 어르신들의 운동 수업을 진행하려면 관련 자격증 취득은 필수인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녀.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평균 연령들이 88세, 많게는 92세예요. 99세 어르신들도 계셔요. 근데
이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제 뭐 운동을 가르치든 아니면은 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놀이를 가르치든 아니면 뭐 웃음 치료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자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이런 데 가서 많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 현재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순희 씨. 열정을 다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즐겁게 또 최선을 다해 임한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비타민 같은 그녀. 매 순간 이렇게 신나고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운동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점들이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헬스기 좋아지시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 약이 한 알이 줄어들었어요.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갔는데 팔이 올라갔어요. 무릎 한 자리에 안 좋았는데 무릎 강화 운동을 했더니 무릎이 좋아졌어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당히 보람을 느껴요.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요, 이 중에서 현재 가장 집중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으세요? 가장 집중한 거는 이제 국민건강공단에서 이제 그 어르신들 상대로 네. 운동 가르치고요. 네. 그다음에 웃음 치료고 두 가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활동하시면서 많이 네.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분들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네. 좀 50대 여성들이 많이 나오시나요? 한 50% 이상 나온다고 네.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60대 도전하신 분들도 계셔요. 더 많은 분들, 그렇죠.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도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실버 네. 쪽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 계시고 실질적으로 오. 활동을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더 용기를 얻고 더 오.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더 그러네요. 연세 있으신 분들도 네. 이렇게 네. 많이 도전을 하시네요. 임순희 씨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런 분야에 50대 여성들이 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체력 단련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웃음 치료는 이거는 굉장히 그 미국에서 암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치료 기법으로 얘기가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 치료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를 강제적으로 웃게 하더라도 우리한테 엔돌핀이 나와서 굉장히 젊어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은 자꾸 웃음 치료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네. 50대 여성 친화적 직종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랑 처음 프로그램 하실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젊어지셨어요. 많이 웃으셨어요. 저희하고 많이 웃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네. 또 이제 같이 웃으시니까 그렇죠. 임순희 씨도 예. 저렇게 50대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저는 동안을 유지하신 것 같은데. 저는 50대 초반인데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는 밝히고 싶지 않은데 53세입니다. 오, 50대 초반 훨씬 그러시면 네, 되는데. 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럼 본인이 느끼는 네. 직업의 장점 하나만 딱 꼽아보세요. 장점은 제 나이에는 운동하기 어렵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예전에는 뭐 헬스장 1년 끊어내면 한 3번? 그리고 이제 네. 50대부터 이제 모든 질환들이 조금씩 오잖아요.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웃을 일이 없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가르친다는 걸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운동을 같이 하면서 어르신들과 같이 하면서 제가 운동이 돼서 제가 건강해지고 네. 또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음 치료로 가면서 제 내면의 어떤 상처라든가 아니면 내면의 어떤 치유가 되니까 네. 감사한 일이죠. 화병도 네, 없어지고요. 그래서 많이 권유하고 싶어요. 네. 자신의 일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물론 이제 이동하는 게 힘은 들죠. 여기저기 다니셔야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살림해가면서 이동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 이렇게 임순희 씨처럼 많은 자격증을 따고 또 다양한 직업을 갖는 게요. 50대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이제 이분은 많은 자격증을 따셨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그렇게 많은 자격증을 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직업을 찾지 않고 자격증 따는 직업만 갖고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30개 취득하셨다니까 어머 나 이거 15개 했는데 나 15개 못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한꺼번에 한 거는 아니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자격증은 사실은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을 할 거냐가 우선 정해지고 관련된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분은 그거를 그 관련된 자격증을 자기가 하는 일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네.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분이 그 성공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네, 이제 네.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끌고 나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추진력, 뭐 무슨 발사체처럼 그 추진 그 력을 그 불을 아주 끄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치현 씨, 네. 우리 임순희 양의 그 카멜레온 같은 분인데 노하우를 그냥 바로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본인만의 노하우 몇 노하우는- 개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세 나눠요. 가지. 첫째는 네.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거는 항상 수입의 10%는 저한테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자,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시간 관리. 네. 네. 예를 들자면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남편이 수술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네, 네. 제가 아까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은 곧 신용이나 마찬가지인 저희 그렇죠, 업계에서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수술하게 돼서 제가 그 보호자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강의 때문에 사인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남편이 한동안은 상당히 좀 조금 저를 좀 서운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이런 시간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감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미치면 미친 사람밖에 안 되지만 미치면서 미쳐서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노하우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멋지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앞으로의 꿈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꿈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노하우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협회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게 꿈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소외 계층의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런 혜택들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강사 양성하는 그런 협회를 차려서 봉사단을 만들어서 네. 그 소외 계층까지 힐링을 전달하는 그런 네. 행복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죠.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야심차게 했던 그 영상 메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 과연 네. 어느 분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실까요? 남편도 있고 뭐 지인도 있고 네. 다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군대 간 눈물 날 것 아들한테 같아요. 하고 싶습니다. 아내는 왜 남편에게 해야지 꼭 아들, 딸에게 할까? 우리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갓난 아이 때부터 너무나 엄마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커서는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마다 아이가 항상 지지를 많이 해줬거든요. 엄마, 할 수 있어. 네. 제가 잠깐 이렇게 조금 기운이 없거나 그래도 엄마 할 수 있어. 네. 정말 네. 잘해. 좋습니다.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아드님에게 영상 편지. 저쪽 카메라 보시고 보냅니다. 보냅니다. 아들, 네. 저쪽 카메라 네, 보시고요. 네. 우리 아드님이 보고 아들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아들 많이 힘든데 너무 씩씩하게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엄마가 굶을까봐 항상 전화로 군대 가서도 전화로 엄마 굶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항상 조언해준 거 너무 고맙고 아들 건강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아들 사랑해. 네. 저렇게 웃음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들한테 편지 쓸 때는 목소리가 바로 울컥하셨어요. 네. 엄마는. 아유. 여성의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이제 저 이렇게 초대한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 짤막하지만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50대 여성들이 이렇게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기다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각 기관에 아니면은 많은 도움을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쫓아가서 많은 도움 받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네. 재취업 여성들 네. 정말 임순희 씨처럼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민만 하고 있는 여성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밖으로 나가셔서 발품을 팔면은 그만한 대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0대 여성 취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살펴봤던 이번 주는 오늘로 끝이 나고요. 다음 주에는 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주에 우리 고졸 공채 시장을 좀 똑똑 문을 두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네.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주위를 살펴보면 사실 20, 30대부터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2년 동안은 인기 대학, 인기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 혹은 안정적인 곳이다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또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50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요, 50대야말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요, 50대가 되면 오늘 주인공처럼 이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그런 점에서도 부담감에서도 많이 해방이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또 체력도 좋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그렇게 보면 50대야말로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야말로 5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50대 이제는 나의 타이밍이다. 네. 나의 찬스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사랑도 타이밍이고 인생도 타이밍이고 네. 정보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보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